자, 오늘 또 김태형 기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그 쌍방울 네. 김성태 양어머니가 돼버린 네. 그 스님 이야기를 잠깐 나눠봤는데 아니 그 이번 쌍방울 김성태 양어머니설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그분이 쌍방울 김성태의 양어머니가 맞습니까? 아니죠. 본인이 아니래요. 아니래요. 그러면 그분을 양어머니로 판단할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뭐 김성태가 뭐 스님한테 뭐 어머니 했다. 뭐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뭐 그랬다는 거야. 근데 아니 근데 그것도 네. 그 스님은 그런 말 한 적이 없대. 그거 뭐야 도대체 이게? 그러면 도대체 양어머니설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거 자기들이 한 얘기야. 야 이거는 그러면 그건 명예훼손에 바로 걸리는 거 아닙니까? 양어머니라고 했다가 양어머니는 이게 그 호적상 입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확실해요. 네.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확실한데 요 최근 들어서 수양어머니로 살짝 더 바꿨대. 그 숫자를 뺐던 겁니까? 근데 이미 양어머니라고 떠든 게 있기 때문에 네. 양어머니의 의미를 몰랐다? 30년 된 종합일간지 기자가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아니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함에 있어서 네. 우리가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예전에 이제 MB 정권의 뭐 집사라고 불렸던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친아들처럼 여겼다던가 아니면 친어머니처럼 여겼다던가 네. 그 여겼다 이 부분은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관계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네네네. 평소 뭐 어렸을 때부터 뭐 이 사람에 대해 어떤 돈을 지원을 해주거나 아니면 이제 가족 간의 관계가 돈독하거나 네. 아니면 이 사람이 어머니라고 여길 만큼의 그런 생활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양어머니처럼 진짜 어머니처럼 모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 김성태하고 인연이 아주 없었던 건 아닌데 이제 김성태의 어머니가 불자였다고 합니다. 네. 불자였고 그렇게 해서 알게 된 사이였는데 2002년 이후로 연락이 끊겼고 2016년에 어디 장애인 시설에서 잠깐 지나치듯 만난 게 전부인데 무슨 김성태의 양어머니 야 정말 참 제가 저기 식당 가서 식당 그 이모님께 어머니라고 부르면 그분이 제 어머니가 되는 겁니까? 하여튼 지금 이 사람이 그 강진구가 6천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것이 드러남과 동시에 김성태 양어머니설을 제기했어요. 뭐겠습니까? 의도야 뻔하지요. 자, 지금 그래서 이 스님이 이재일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예. 근데 스님이 김성태의 양어머니면 네. 만약에 진짜로 양어머니면 네. 그러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돌아가시면은 재산을 상속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것도 있을 테고. 아니 그게 이제 가족이어야지 그게. 아니 양어머니면 가족이지. 실제로 진짜 양어머니면. 수양어머니는 다른데 네. 양어머니면은 네. 그거는 그 가족 관계라고 봐야 돼요. 다만 뭐 본인이 직접 출생한 자녀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네. 만약에 그러면 이 스님이 예. 김성태의 양어머니라는 게 이제 만약에 확인이 된다라고 네. 한다면 네. 그러면 여태까지 그쪽에서 강진구 기자가 보도했던 네. 것들 중에 뭐가 바뀌는 게 있습니까? 결과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김성태와 관련된 보도를 했을 때 이분이 양어머니면 여기에 이제 팩트가 바뀌는 게 있습니까? 뭐 주가 조작 네. 설도 있어요. 이 스님이. 이 스님이 주가 조작설도 있습니까? 뭐 펄펄 뛰시죠. 개소리라고 얘기하시면서 네. 반발하시고 하여튼 악마화를 했어요. 악마화를 했습니다. 악마화라고 또 스님 본인은 느끼고 있는 것이고요. 뭐 어디 자막인가 어딘가에서는 뭐 그 쌍방울의 전주 뭐 이렇게도 전주. 네. 그렇게 나왔던 거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 지금 거의 22년 전에 사실상 인연이 끊어졌고 2016년에 잠깐 지나치듯 만났고 네. 그런 사이인데 양어머니. 근데 저는 뭐 여기서 그 사이에 또 저 무슨 주가 조작. 저는 여기서 또 궁금한 게 그럼 그 주가 조작이나 이런 걸 했던 걸 만약에 했다면 강진구 기자가 알았던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러면 만약에 알고 있으면서 그런 선물들을 받았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성태의 양어머니든 수양어머니든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 걸 알면서 그럼 선물을 받았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제보자나 취재원에 대해서 네. 그렇게 인신공격 또는 악마화를 시키지 않는 이유가 네.
그 사람들한테 받은 정보 자체가 오염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나와의 관계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그 사람들을 문제 삼지 않는 건데 네. 만약에 이 강진구 기자가 이 그 스님을 그렇게 악마를 시켰다 또는 이제 그렇게 문제를 삼았다고 한다면 네. 강진구 기자가 이분을 알았을 때 혹은 이 선물을 받았을 시점에 그런 사실들을 알고 있었는지도 문제가 될 거예요. 네, 그래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저 4월 이후로는 뭐 연락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4월 그 시점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네. 강진구가 살짝 그 저기 스님도 기소가 됐잖아요. 네. 본인도 기소가 됐고. 네. 그 변호사는 어떻게 할 거냐고. 아. 그건 뭐 얘기겠어? 스님 해석하기로는 네. 변호사 비용도 스님이 좀 내주시고 나 좀 거의 얹어 탑시다. 얹어 갑시다. 뭐 이랬던 게 아닐까. 그 제가 이제 아는 사람들 중에 네. 이제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한테 재판정에 들어가면은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을 수밖에 없는 사이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 네. 근데 이 문제를 삼은 쪽에서 처음에 문제를 삼을 때는 예. 이 사람을 내가 아주 그냥 잡아 죽이겠다고 했는데 네. 법리적으로 보니까 이 사람이 나를 잡으면 네. 나도 같이 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 사람한테 네. 변호사 같이 쓰자고 예. 얘기를 한 사례를 본 적이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제가 봤던 그 사례에서는 예.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 사람의 정보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이 변호사를 같이 쓰자고 하는 경우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예. 그렇죠.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네. 그거보다는 정말 그 당신한테 얹어 갑시다 이런 의도였다면은 네. 단순히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또 워낙 또 강진구 기자가 그 재판이 많잖아요. 지금 기소된 그렇죠. 것도 많고 네. 그러니까 뭐 조금이라도 변호사 비용을 좀 줄여볼 목적으로 재력가인 스님한테 얹어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미 그때는 스님과 강진구 쪽이 틀어졌어. 틀어진 상황이었어. 그런데 변호사 비용 그 스님이 좀 대시라고 그게 맞다면 야 정말 참 이 사람은 정말 속도 좋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자, 정말 큰일입니다. 큰일이에요. 예. 아니, 이걸 강진구 혼자 떠들면 강진구 혼자 바보 되면 그만인데 민주당이 이걸 받아버렸네. 민영배 등. 정말 참 여러분 이 정치인들 이름 똑똑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뒤 전후 맥락 전혀 모르고 네. 녹취 나왔다 이러면서 이게 이재명 대표에게 도움이 된다고 충성 경쟁한다고 그걸 또 갖다 쓴 모양인가 봐. 근데 그게 그러니까 지금 주요한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그 김성태와 이 스님 사이에 네. 어떤 긴밀한 연락이 있었고 그리고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상황이어야 그러니까 하는 말이 누차 얘기하지만은 네. 단 한 사람의 녹취만으로는 안 되고 네. 지금 저 스님 녹취만 갖고 지금 강진구가 그걸 근거로 합치고 떠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실상은 제2, 제3의 증언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증이 있다든지. 그러니까 직접적인 게 있어야죠. 그럼 예를 들면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어제 그 기자회견은 저도 봤는데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거였어요. 밖에서 제가 제3자와 대화를 할 때 김용민 이사장은 요즘 돈 많이 못 벌어서 힘들대? 라고 얘기하면은 네. 힘드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제가 그 내부 사정을 다 알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게 힘든지 안 힘든지는 저의 그 어떤 평가이지 그 객관적 사실이 될 수는 없는데 네. 근데 어제 기자회견할 때 그 나온 얘기들을 들어봤을 때 김성태가 검찰에 뭐 회유를 당했어. 그 싸가지 없는 놈들 뭐 이런 얘기가 있던 것 같은데 네. 그게 회유를 진짜 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김성태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회유를 당했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 건지 그건 저는 알 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저희가 인터뷰한 그 스님 말씀으로는 나도 유튜브 많이 본다. 그래서 내 의견을 얘기했을 뿐이다. 김성태하고 뭐 소통이 돼가지고 네. 김성태로부터 나 회유당했어요. 이 얘기를 들어가지고 강진구한테 들려준 게 아니라 뭐 한 번 통화할 때 5시간씩 넘는 강진구 부부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진구 부인하고. 그러니까 자기 어떤 정치적 소신이나 식견을 그렇게 얘기한 건데 그걸 가지고 뭐 그 김성태의 양어머니가 이런 말씀하셨으니 김성태가 지금 양심 고백한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야. 제가 요 그 강진구 기자랑 통화한 것들 중에 제가 비슷한 악마를 당한 게 하나 있었는데 어떤 거예요?
댓글창에 그 뉴탐사 지지자라는 분들이 따라다니면서 그 댓글 단 걸 제가 캡처를 해놨어요. 네. 뭐냐면 그 장시호, 김영철 두 사람 녹취록 보도할 때 이제 강진구 기자랑 제가 이제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왜 통화를 했었냐면 김영철 반론을 못 땄다고. 그래서 김영철의 입장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달라고 그래서. 김영철이 누구냐? 장시호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 검사입니다. 예. 그래서 그 김영철의 이제 반론을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댓글창에 뭐라고 나오냐? 김태현이 검찰에 갖다 붙어가지고 검찰 입장만 설명하던 놈이라고 올라왔더라고요. 전형적인 수법이지. 그게.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제가 김영철 검사의 반론까지 따서 기사를 썼잖아요. 네. 그 장시호 녹취록 이게 이제 저희가 녹취록을 확보를 못했을 뿐이지 그 내용들을 확인을 해가지고 이미 보도를 저희가 제일 먼저 했어요. 단독 보도를. 근데 제가 무슨 검찰에 붙어가지고 검찰 입장을 설명해주는 그런 놈이 돼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어리석은 신도들 같은 경우는 뭐 검찰이나 뭐 윤석열이나 한동훈이나 다 악마들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합리적으로 사실을 얘기하는 것들까지 다 부정해야 된다. 어떻게 논리의 회로가 그렇게 구성될 수가 있지? 근데 이게 만약에 저에 대해서는 사실 그냥 방송에 댓글창에 이렇게 달 올라오는 것을 봤긴 했는데 네네.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그분들이 그렇다 얘기하더라도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럼.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주장한다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스트레스 받으시면 그냥 여기서 풀라고 생각하고 그냥 대충 캡처만 하고 넘어갔는데 캡처는 나중에 이제 제가 거짓말했다고 얘기하실 수도 있으니까 캡처를 해놓은 거고요. 근데 그런 일이 반복이 되면 그러면 정말로 취재하는 기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분들이 취재했던 것과 다른 사실관계를 찾아낸 기자들이 진짜 힘이 빠져요.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하시면. 지금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요. 지금 아직도 이 뉴탐사기 광신도들이 들어와가지고 헛소리 찍찍 해대는데 제가 어떤 신문사 그 데스크한테 요 사안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정말 중요한 문제고 심각한 문제인데 보도는 못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끝까지 물어봤더니 광신도들이 달려들어가지고 공격을 해야 되는데 업무를 볼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저한테도 저 뉴스버스에 있을 때 뉴스버스 사무실로 전화가 왔었어요. 왜 뉴탐사랑 같이 가지 않고 왜 뉴탐사랑 반대를 하냐. 그거 뉴탐사랑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전화가 왔었는데. 자, 왜 그러지 못하는지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쪽팔리기 때문에.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세력하고 손잡았다가는 대체 본전이나 찾겠습니까? 그거다 이 등신들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한겨레랑 다른 보도를 하거나 아니면 조선일보랑 다른 보도를 하면 조선일보나 한겨레 지면 구독자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한겨레랑 잘 지내세요, 조선일보랑 잘 지내세요 그렇게 전화를 합니까? 제가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기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 제가 무슨 누군가를 그러니까 참 이게 낙곰수가 뭐 여러분들에게 뭐 박수 받을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질타를 받고 비난받을 일이 하나 있다면은 이 진영 논리에 대한 경계심을 흐트러 놓았어요. 제일 우선된 게 진실,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실종되고 진영 논리만 남았어. 이거는 사실 낙곰수가 남긴 나쁜 유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들어가서 그 상황이 심상치 않다. 이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던데 그 재판부가 그 검사나 변호사나 질문하는 것들 중에 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 이게 이재명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이재명 피고인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이제 너무 이제 진영 논리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재명 대표랑 무슨 상관이냐고 물어봤다고? 그럼 이건 이재명 대표랑 관련이 없다는 얘기네? 라고 이제 가는 건데 그게 아니에요. 이 재판에서는 그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다른 재판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얘기하지 말고 넘어가라는 얘기인데 이제 이 얘기를 제가 밖에 나가서 하면은 김태형 기레기 다 됐어요라고 지금 댓글 달리더라고요. 제가 무슨 기레기가 됩니까? 그러니까 뭐 평가야 기레기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는 평가라서 제가 뭐 거기다가 가타부타 얘기는 이제 안 붙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요 얘기 지금 제가 한마디 드리는 건
기자는 본인이 본 사실과 그리고 이 사실이 무엇인지를 전달하는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본 걸 가지고 그리고 그 본 내용들을 전달을 해드리는데 거기서 기레기라고 얘기를 하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뭐 사람하고 대화를 해야지. 똥물들하고 대화를 나누면 안 됩니다. 똥물만도 못한 좀비들이라고 했지. 좀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 안 돼요. 지금 보니까 이런 거야. 민주당 의원들한테 강진구 쪽이 이랬던 것 같아요. 이제부터 녹취 하나 제공하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네. 김성태 양어머니입니다. 양어머니가 김성태가 회유당한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맥락도 이유도 뭐 당연히 제가 사실 이분한테 6천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았거든요. 이 얘기는 안 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게 싹 빠지고 네. 이 사람 김성태 양어머니인데요. 회유당했다고 합니다. 녹취 있어요, 녹취. 근데 이 양어머니도 아닐 뿐더러 자신이 유튜브 보고 생각한 걸 얘기한 건데 네. 그 강진구가 가져와서 딱 보여주니까 뭐 팬덤이 있는 강진구가 와서 보여주니까 이걸 사실로 믿었던 것 같아 느낌이. 저는 그래서 이게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 이 엉뚱한 제보가 들어와도 덥석덥석 물어버릴 거야. 야 이러면 이 대표가 유리해지겠는데 내가 가서 충성 보여야지 이러면서 기자회견하고 이럴 가능성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이제 이상하다는 건 그러니까 이 너무 진영 논리에 빠져 있다는 검찰 자체도 진영 논리에 빠져 있다라는 비판은 지금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나 최은순 씨에 대해서 다 불기소를 주고 이재명 대표와 그 가족들에 대해서는 그 아주 그냥 저인망식 수사를 하고 있으니 이 균형을 잃었고 객관성을 잃었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검사가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비판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과 팩트는 또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어. 이 사람들은 그 어떤 신념과 이 팩트가 그냥 섞였어. 뒤섞였어. 네. 그러니까 완전히 바보되기 좋아요. 딱. 그 지금 누구야? 하트? 김성태 양어머니가 말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 누가 그 녹취에 나온 내용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김성태 양어머니가 아니라는 게 문제 아니야 지금. 일반 유튜브 시청자가 한 말인데 그거를 김성태의 말인 것처럼 둔갑을 시키니까 문제 아니야 인간아.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한 말이 딱 언론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왜 제가 언론계의 문제라고 얘기하냐면 정치인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누가 유죄야 아니면 이제 누가 문제가 있어라고 얘기하면은 기자들은 그거를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검증하려고 기자가 있는 거지. 그렇죠. 근데 그 발언 자체를 그냥 기사로 써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물어보잖아요. 야 이거 근거가 있어서 쓴 거야? 물어보면 이 사람이 얘기한 건 사실이잖아요. 라는 이제 답변이 돌아와요. 어제 민영배 쪽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이거에 무슨 맥락을 알아야 하나요? 인간아 김성태 양어머니가 아니라는 맥락은 알아야지. 이런 정말 어디 이런 인간이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자빠졌어. 민영배가 직접 한 말은 아니고 그 전화했더니 민영배 쪽 사무실에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잘못된 정말 황당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김두일 작가가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국민의힘은 보내봐야 걔들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민주당 의원들한테 또 다른 정당 의원들한테 편지를 보내려고 합니다. 강진구가 어떤 사람인지 또 그리고 강진구하고 협업했다가 무슨 큰일이 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는 서면을 보낼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점점 이런 문제들이 이제 대두가 되기 시작하는데 네. 저는 이 유튜브 저널리즘의 굉장히 중요한 지금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네. 이러니까 유튜브 저널리즘이 비웃음을 사는 거지. 저런 인간들 때문에. 그러니까 최근에 그 CBS 신입공채에 질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언론의 신뢰도 하락과 그리고 이 국민들 독자들의 확증 편향으로 인해 언론의 환경이 안 좋은 상태인데 기자들은 어떤 기자가 돼야 되냐 뭐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근데 애초에 질문 자체가 사실은 저는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 이제 확증 편향의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게
이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옛날에 기사를 소비하던 사람들은 네. 보고 싶은 언론사 기사만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확증 편향의 문제는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같은 팩트를 두고 어떻게 취재를 하느냐,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방향성에 사실 차이가 있는 거지. 확증 편향의 문제는 저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보는데 이 언론의 신뢰도가 떨어진 것은 이 언론 자체가 너무나도 이제 돈 또는 자신들의 성향 이런 거를 따라가면서 독자들한테 신뢰도를 점점 잃어갔기 때문에 저는 언론의 그 신뢰 하락이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유튜브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유튜브 언론도 점점 자극적인 것만 찾아야 이게 이제 돈이 되는 것을 다들 아니까.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어제가 이태원 참사 이제 2주기인데 그런 아이템 다루면은 조회수가 안 나와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근데 물론 그때 그 아픔을 복귀하는 것이 힘들어서 안 보시는 것도 있겠지만은 지금 당장 아무개를 죽여야 되는 건데 그게 더 시급한데 그러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사실 이 유튜브 저널리즘이 결국은 대안으로서의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그래도 격이라는 것은 있어야 돼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격을 지키는 것이 격을 지키는 언론이 남아 있어야 그래도 이제 평론을 하시는 분들이 뭐 김용민 PD님이나 뭐 다른 이제 평론을 하시는 분들이 이걸 딱 보면서 분노를 하고 그리고 막 욕을 하고 이래도 그 사안이 딴 데로 안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근데 그런 약간 이제 혼탁한 세상이 된 것 같아서 이 과거에는 네. 같은 팩트는 똑같아야 돼. 네. 다만 해석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그렇죠. 그 해석의 차이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가 보고 싶은 신문을 선택해서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공론회장에서 팩트를 왜곡하고 조작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만들었던 신문이 바로 조선일보예요. 네. 근데 그 조선일보를 닮아가지고 유튜버들이 아주 팩트를 비틀어서 전한다고. 이러면서 이 공론회장이 훼손되기 시작했고 무한한 확증 편향으로 치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 기자들의 잘못된 관행도 그 유튜버들한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이런 게 있어요. 기자들이 반론을 요청하잖아요. 네. 반론을 못 들었으면 네. 그건 반론을 못 들은 거예요. 네. 근데 반론의 기회를 줬기 때문에 네. 반론을 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문제거든요. 네. 네. 그 사이버 레카 중에 하나가 그 구제혁 씨. 그렇지. 예. 그분이 이제 제 주변 지인들 중에 이제 다른 유튜브 하는 분한테 네. 자기가 무슨 의혹을 취재하고 있는데 당신한테 반론 기회를 줄 테니 반론을 해라 하고 이제 메일을 보내놓은 거예요. 네. 그럼 메일을 그 일반인들이 매일매일 확인합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반론 기회를 줬는데 반론을 안 했다고 그냥 그대로 쏴버린 거예요. 반론 없이. 그러면 이거는 반론을 못 받은 건데 마치 반론을 받은 것처럼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반론을 왜 받습니까? 뭐 상대방의 의견에 혹시 진실이 있나 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소송가 가지고 나 반론 들으려고 했어요. 뭐 이렇게 가서 면피하려고. 그렇죠. 위법성 조각 사유 하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반론이라고 하면 이 정도는 돼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어젯밤에 술 먹고 누구 때렸죠? 네. 라고 사실관계는 확인을 다 되고 이 사람이 반론이 없어도 이제 취재는 다 된 그 기사는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취재해놓고 이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반론이 필요하면 내가 어제 때린 사람이 아니다. 그건 나는 거기 옆에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때리는 걸 봤지만 내가 그 얘기를 못하고 이게 나를 오해를 하는 것 같다. 이런 게 이제 반론이고 그렇지. 최소한 그러면 진짜로 때렸다고 하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 정도가 사실은 반론이 돼야 되는 입장을 들어야 된다는 거지. 네, 그게 최소한의 반론인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제 사실 그 첼리스트 거는 제가 반론이 뭔지를 모르고 있던 상황에서 그 첼리스트가 제가 말한 거 다 거짓말이에요라고 얘기한 거 그럼 거짓말이라고 얘기가 나왔으면 일단 멈춰야 돼요. 그렇지. 네, 여기서 확인을 몇 단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제2, 제3의 증언 증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첼리스트가 얘기한 것들 중에 당신 거짓말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거짓말 아니던데 라고 해서 얘기를 꺼내놔야 된단 말이에요. 전혁수 기자가 장시호 녹취록 취재할 때 어떻게 했냐면 팩트를 다 확인해 놓고 장시호 씨 그리고 김영철 검사한테 전화를 해요. 그럼 이분들이 당연히 부인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인을 하면 내가 취재해 보니까 팩트는 이거던데. 그러면 장시호 씨가 또 우는 거예요. 네. 이거 얘기 안 해주면 안 되냐고. 그래서 얘기 한참 듣고 그리고 자기가 확인하려고 또 이제 이런 거 저희가 확인됐는데 이거 맞습니까? 물어보면 또 아니라고 거짓말을 해요. 근데 전혁수 기자가 근데 이거 확인됐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또 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사실 그 해명이나 반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의 취재가 된 상태가 아니면 이건 보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장시호 씨는 내가 그렇죠. 봤을 때는 그럴 때는 정말 보도해야 한다면은 장시호 말만 갖고 보도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의 그 강진구 일당은 어떻습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틀어댔잖아요. 그렇죠. 그 김영철 검사하고 불륜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 전혁수 기자는 그렇게 몇 달 동안 팩트 체크 한 문장 한 문장 팩트 체크를 했지만 도저히 진실성을 찾기 힘들어서 지금 취재를 포기했습니다. 이게 기자의 갈 길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 보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근데 막 그냥 무슨 불륜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걸 떠벌리고. 근데 더 문제는 이런 인간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인간들이 무슨 참 기자이니 이렇게 떠들고 다니면서 진짜 바보 인증하는 인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 사안을 저한테 이제 전화나 아니면 연락을 해서 강요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김태형 기자는 청담동 술자리에 대한 입장이 뭐냐를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거의 이제 그거는 신앙을 요구하는 거야. 신앙을. 믿습니까? 뭐 이런 거지. 근데 이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만약에 윤석열, 한동훈 그리고 거기에 여러 이제 초기 보도처럼 김앤장 변호사들이 있었고 그리고 김앤장 변호사들을 판사로 그분들이 논리예요. 판사로 이제 다 꽂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문제가 있다가 이제 초기의 논리였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국기문란이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보도를 해야 되는 건도 맞았고요. 근데 여기서 증명된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판단의 영역이 아니라 팩트의 영역이에요. 이거는 평가의 영역이 아니라 팩트의 영역. 그러면 그 팩트 중에 확인된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청담동 술자리가 있었다 없었다가 지금 벌써 한 3년 4년 이제 논란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하는 지점이 되고 있는데 저는 그 보도가 맞았다면 굉장히 중요한 보도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보도가 맞았다는 근거를 아직 못 찾겠다. 그거를 저한테 이제 취재해보라고 하는데 저는 다른 거 취재하고 있는데 왜 자꾸 저한테 그걸 취재를 강요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강진구 도와주라 이거지. 신도들이. 그거는 이제 그분들이 하실 거고 그거를 저한테 강요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실관계가 확인이 된다면 지금 이런 이제 분란도 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취재하셔라.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 사태가 일단락 난 다음에 저는 유튜브 검증 언론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 검증 언론. 그러니까 유튜브가 막 보도를 한단 말이죠. 지금 레거시 미디어들은 유튜브를 멸시하고 뭐 그냥 모든 걸 다 그냥 쌩까는 분위기인데 이런 가운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사실로 믿는단 말이죠. 그렇죠. 이걸 일일이 검증하는 그런 그 뉴스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건 뭐 저 유튜브 채널이 아니라 텍스트 기사로서 그 구상을 좀 하고 있어요. 저는 근데 어제 그 어떤 분 유튜브를 보다가 굉장히 좀 문제가 되는 장면 하나 봤는데 그 펜션에 투자하고 거기 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봤는데 가평. 그거는 아니 그 수익이 날지 안 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어떻게 보장을 합니까? 그리고 뭐 무조건 뭐 15% 뭐 그래놓고는 매달 이익금이라고 그랬나 이자라고 그랬나 뭐 그걸 돌려준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럼 뭐하러 은행에다 돈을 맡기나? 그 친구한테 다 맡기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거 고이율 아니야 이거는. 그래서 이게 유튜브라는 곳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사 유튜브라는 곳에는 기본적으로 그 시사 유튜브를 하는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뢰가. 근데 만약에 그 상황에서 그냥 그 사람의 얼굴만 보고 이런 투자건까지 이루어진다면은 나중에 돈이 벌리면 모르겠으나 그게 아니면 이거는 엄청난 피해로 사기지 그런 거예요. 사기. 연수익 15% 수익금 매달 지급. 투자 약정 기간 3년 이상. 와.
정말 참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혀. 예. 아니 사실 제가 이제 유사수신행위에 대해서 취재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예, 유사수신행위란 뭐냐? 네. 말하자면은 은행이 금융기관이 아닌데 뭐 아주 안정적인 뭐 수익금을 보장한다 이런 거.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거기다 투자하면은 뭐 15%씩 연수익이 난다고 그러는데 거기다 다 맡기지 뭐하러 은행에다 맡겨? 그 수익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곳은 보험밖에 없어요. 보험밖에 없어요. 네. 제가 그때 취재를 했을 때 그런 거예요. 그 사건이 뭐였냐면 이 상품권 있잖아요. 대기업 네. 상품권. 예. 이거를 이제 저렴하게 사서 한 10%에서 20% 싸게 사서 이거를 이제 전국에다 배포를 하고 팔아서 네. 여기다 투자를 하면은 우리가 돈을 돌려주겠다. 네. 이거였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원금 보장이라는 문구가 있어서 제가 취재를 해봤더니 예. 이 사람들이 상품권 꽝을 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애초에 뭐 SK 상품권을 가지고 자기네가 이제 판매해서 돈을 번다고 했는데 네. SK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SK에서는 그런 사람들과 거래 자체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애초에 싸게 살 수 없고 그리고 네. 그러니까 비싸게 팔 수 없는 그런 이제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속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네. 예. 제가 요 사람들 취재를 하려고 이런 이제 어떤 판매 시연회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거기 가고 저 뒤에서 박수 치면서 와 하면서 강의 들은 적이 있어요. 다단계 사기처럼 당하는 사람처럼 진짜 거짓말, 그러니까 완전히 속은 것처럼 가가지고 와 이거 어떻게 버는 거야 하고 그 사람들을 취재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 경찰로 보내버렸거든요. 근데 예. 이런 건이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사기를 당하기 전이 사실은 제일 사기가 행복한 순간들이에요. 그렇지. 네. 뭐 이미 수익은 들어왔어 내 마음속에는. 내 마음속에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러면 손해를 어떻게 보전할 수 있는가? 혹은 거기다 투자한 사람들은 나중에 돈을 만약에 못 받게 될 경우에 그러면 이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을 신뢰하는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또 나쁜 사람들이 피해를 본 사람들이 또 나쁜 사람이 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 사실 저는 그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자,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사람이 보니까 뉴탐사 쪽하고 가깝더만. 뉴탐사가 욕하는 사람을 같이 욕해. 나도 그 경우인데 그게 혹시 뉴탐사의 광신도들. 지능도 떨어지고 눈도 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그 돈을 노리고 그러는 거는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만은 그렇다면은 속아 넘어가기도 쉬운 상대일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뉴탐사 지지하시는 어머니 아버지 계시면 좀 뜯어 말리시고 용돈이 엉뚱한 곳에 새 나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또 유사수신행위 했다가 네, 그것 때문에 감옥 간 건 아니지만 지금 4년형 받고 감옥 갔어요. 그 사람한테 투자했던 사람들은 지금 그 돈을 못 돌려받는 돈을 거죠. 받을 수 있을까? 염려가 되고요. 또 그 비슷한 경우가 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유사수신행위로 염려되는 사람들 한 3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별히 유의하시고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정말 호구로 잡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